마포구 염리동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32층짜리 신축 아파트 거실에서였다. 내가 12해 동안 야근 수당 한 푼도 안 쓰고 모아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그 집. 시어머니는 내 와인 냉장고를 열어 거기 들어있던 보르도산 레드와인 2병을 쇼핑백에 담고 있었다. 시누이는 내 드레스룸 앞에 서서 겨울 코트를 들어 자기 어깨에 걸쳐보고 있었고, 시아버지는 소파에 등을 기댄 채 내가 지난주에 사다 놓은 한우 등심을 구워 드시고 계셨다. 남편은 그 옆에서 맥주를 마시고 있었다. 그 사람들은 몰랐다. 내가 지금 이 순간 제주도 출장지 호텔방 침대 위에 앉아 스마트폰 화면으로 이 모든 장면을 생중계로 보고 있다는 것을. 세무사로 12년을 일하면서 나는 숫자보다 먼저 증거를 챙기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감정이 아니라 서류로 싸우기로. 이름은 이수연이다. 올해 36,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세무법인에서 선임 세무사로 일하고 있다. 연봉은 세전으로 1억 3천만 원 정도 된다. 결혼 전부터 통장에 월급이 들어오면 식비와 교통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전부 적금과 ETF에 넣었다. 친구들이 제주도로 여름 휴가를 갈 때도, 명품 지갑을 살 때도 나는 편의점 도시락을 먹으며 엑셀 파일로 지출 내역을 관리했다. 그 생활을 12해 반 동안 했다. 작년 3월 마침내 잔금까지 치렀다. 마포구 염리동 84제곱미터 신축 남양 한강뷰 등기부 등본에는 소유자란에 내 이름 석자만 올라 있었다. 이수연. 법무사 사무실 앞 계단을 내려오면서 나는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다. 기쁨인지 안도인지 모르겠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남편 정민호 씨는 그날 옆에서 손을 잡아주었다. 수연 씨, 정말 대단해. 나였으면 엄두도 못 냈을 텐데. 그 말이 진심이라고 생각했다. 그때는 이사하고 사흘째 되던 날 저녁, 나는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다가 남편의 통화를 들었다. 아, 어머니. 네, 이사 다 끝났어요. 집이 진짜 좋아요. 한강도 보이고 어머니도 언제든지 오세요. 비밀번호는요, 지금은 생년월일로 해뒀는데 수연이는 아직 몰라요. 나는 뒤집개를 내려놓았다. 수연이는 아직 몰라요. 내 집 비밀번호를. 내가 모른다는 게 무슨 말이지? 거실로 나가려다가 멈췄다. 이사, 첫 주에 싸우기 싫었다. 나는 다시 부엌으로 들어가 뚜껑을 열고 찌개를 저었다. 창밖에 한강이 불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다. 일주일 뒤 퇴근해서 현관문을 열었을 때 낯선 구두가 신발장 앞에 놓여 있었다. 여자 신발, 사이즈가 나보다 컸다. 거실로 들어서자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소파에 앉아 있었다. 수연아, 집 구경하러 왔지? 어머니는 밝게 웃으셨다. 시누이는 이미 내 드레스룸 쪽으로 고개를 들이밀고 있었다. 언니, 옷이 진짜 많다.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가방을 내려놓았다. 시어머니는 냉장고 문을 열고 계셨다. 수연아, 반찬이 없네. 다음에 어머니가 만들어줄게. 그날 저녁 두 분이 돌아가신 뒤 나는 냉장고를 확인했다. 지난 주말에 사다 놓은 굴비 한 송과 소고기 불고기감이 없었다. 남편한테 물어봤다. 어머니가 반찬 없다고 가져가셨나 봐. 집에 반찬 많은데. 수연 씨, 그냥 가족끼리 그런 거지. 뭘 그렇게까지 해. 나는 더 말을 안 했다. 말을 해도 가족이라는 단어 앞에서 내가 소인배가 되는 구조였으니까. 그 무렵 친정 엄마한테 집들이를 오시라고 했다. 엄마, 이번 주 토요일 시간 돼. 와서 밥 먹어요. 엄마 목소리가 환해졌다. 어머, 수연아, 엄마가 반찬 잔뜩 싸갈게. 어렸을 때부터 네가 된장찌개 좋아했잖아. 남편한테 문자를 보냈다. 자기, 이번 토요일 엄마 오신대. 같이 저녁 먹어요. 답장이 한참 뒤에 왔다. 수연 씨, 나 그날 친구 약속이 있어서. 미안. 친구 약속. 토요일 오전에 생긴 약속이. 나는 더 묻지 않았다. 토요일 낮 12시가 조금 넘었을 때 엄마한테 전화가 왔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낮고 조용했다. 수연아, 엄마 그냥 집에 있을게.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그냥. 수연이 바쁠 것 같아서. 나는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바로 차를 몰고 친정으로 갔다. 엄마는 부엌 식탁에 앉아 있었다. 반찬통들이 가지런히 포장되어 있었다. 가져가려고 다 싸놓은 흔적이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솔직히 말해줘요. 엄마는 한참 말이 없다가 고개를 들었다. 수연아, 엄마가 아파트 로비에서 인터폰 눌렀는데 사위가 받더라고.
엄마가 반찬 갖다 드리러 왔다고 했더니 엄마 목소리가 살짝 흔들렸다. 지금 좀 어지러워서 손님 받기가 어렵다고 했어. 다음에 미리 연락하고 오시라고. 어지럽다고요? 남편이? 오늘 아침에는 멀쩡했는데.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괜히 찾아간 것 같아서 미안해서. 엄마가 미안해할 일이 뭐가 있어요. 내가 오라고 한 건데. 나는 엄마 손을 잡았다. 손이 차가웠다. 62살 먹은 엄마가 딸 집 앞에서 돌아선 것이다. 문도 못 열고 그날 밤 남편과 크게 다챈다. 엄마가 왔는데 왜 문을 안 열어줬어요? 수연 씨, 나 그날 진짜 몸이 안 좋았어. 안 좋다고 문자 한 통이라도 보내면 됐잖아요. 엄마가 얼마나 서운하셨겠어. 수연 씨가 항상 이러잖아. 어머니 식구들이 오면 아무 말 안 하면서 자기 엄마 얘기 나오면 왜 이렇게 예민해져.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무언가가 뚝 끊기는 느낌을 받았다. 아무 말 안 한 게 아니었다. 그냥 참은 것이었다. 그날부터 나는 메모를 시작했다. 날짜, 시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세무사로 일하면서 몸에 밴 습관이었다. 숫자와 사실을 먼저 기록하고 감정은 나중에 처리하는 것. 그 뒤로 한 달 동안 기록된 내용은 이랬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내가 출근한 사이에 들어온 횟수 18번. 없어진 식재료 추정 금액 220만 원. 시누이가 가져간 것으로 보이는 물건. 내가 지난 가을에 산 캐시미어 머플러와 블라우스 2벌. 반면 친정 엄마가 우리 집에 오신 횟수 단 한 번. 그것도 내가 직접 마중 나가서 데려오다시피 해서 겨우. 이사 온 지 2달이 지난 5월 초 법인 세미나가 있었다. 제주도에서 이틀 일정이었다. 남편한테 말해뒀다. 자기, 나 제주도 출장 이틀 있어. 알았어. 잘 다녀와. 짧고 무심한 대답이었다. 나는 출발하기 전날 밤 스마트홈 앱을 켰다. 이 아파트를 계약할 때 내가 직접 설계한 보안 시스템이었다. 세무사 일을 하면서 법인 사무실 보안 컨설팅을 부업으로 해온 덕분에 집 곳곳에 센서와 카메라를 달아두는 건 어렵지 않았다. 거실 카메라, 드레스룸 카메라, 냉장고 안쪽 소형 카메라, 현관 출입 기록 자동 저장. 출장 중에는 30분마다 영상이 내 클라우드에 자동 백업되도록 설정을 바꿨다. 제주도에 도착한 첫날 저녁, 세미나 만찬이 끝나고 숙소로 돌아왔을 때 알림이 와 있었다. 거실 동작 감지. 저녁 7시 40분. 큰 생각 없이 앱을 열었다. 화면에 남편이 보였다. 그리고 남편 옆에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누이 남편까지 5명이 소파에 둘러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고기가 있었다. 내 냉장고에 있던 한우 갈비였다. 와인도 열려 있었다. 시아버지가 말씀하셨다. 그래도 이 집이 제일 넓어서 좋구만. 시어머니가 웃으시며 답하셨다. 그러니까요. 수연이가 돈을 많이 버니까 이런 데서 살지. 근데 결혼한 다음에는 부부 재산이 공동 재산이잖아요. 시누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오빠도 여기 지분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나는 화면을 보면서 손이 굳어가는 걸 느꼈다. 남편은 맥주를 마시며 말이 없었다. 시어머니 목소리가 낮아졌다. 민호야, 어머니가 저번에 얘기했잖아. 수연이가 혼자 명의로 된 집이니까 나중에 문제 생기면 오빠한테 불리할 수 있어. 법무사 아는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부부 공동 명의로 바꾸는 거 수연이 동의 받으면 되는 거래. 그걸 좀 설득해봐. 시누이가 끼어들었다. 아니면 오빠 쪽으로 전세 계약 넣는 방법도 있다던데. 서류상으로 나중에 재산 분할할 때 오빠 몫이 더 잡히게. 그게 뭔 소리야. 남편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수연이가 세무사잖아. 그런 거 다 알 텐데. 시어머니가 단호하게 말씀하셨다. 서류에 도장만 받으면 돼. 어차피 부부잖아. 부부끼리 그런 거 뭘 그렇게 따져. 시누이가 웃었다. 맞아. 오빠, 수연 언니 신뢰하게 만들고 그냥 도장 받으면 되잖아. 나는 화면을 껐다. 그리고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내 집에서 내 고기를 구워 먹으며 내 이름으로 된 재산을 어떻게 빼돌릴지를 의논하고 있었다. 내가 출장 나간 사이에 나는 화장실로 가서 차가운 물로 세수를 했다. 거울 속 내 얼굴이 창백했다. 침대로 돌아와 앱을 다시 열었다. 영상은 계속 돌아가고 있었다. 시어머니가 다시 말씀하셨다. 그리고 수연이 친정 엄마는 여기 못 오게 해. 그쪽 편되면 골치 아파. 수연이가 친정 식구들이랑 가까워지면 우리 말을 안 들어. 시아버지가 맞장구를 치셨다. 맞아. 장모가 드나들기 시작하면 집안 분위기가 달라진다고.
남편은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어머니. 나는 녹화 버튼을 눌렀다. 화면이 흔들리지 않게 폰을 베개에 기대어 고정했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로 소리를 내지는 않았다. 이건 저장해야 한다. 모두 다 완벽하게. 그날 밤 나는 한숨도 못 잤다. 창밖에 제주 앞바다가 보였다. 파도 소리가 들렸다. 나는 천장을 보며 생각을 정리했다. 이혼해야 할까? 처음으로 그 단어가 떠올랐다. 하지만 곧 다른 생각이 왔다. 그냥 이혼만 하면 저 사람들한테 아무런 책임도 묻지 못한다. 재산 분할 협의하고 끝이다. 나는 세무사다. 증거를 모으고 서류를 만들고 숫자로 싸우는 것이 내 일이다. 이번에도 그렇게 한다. 다음 날 아침 세미나가 시작되기 전 로비에서 나는 대학 선배에게 문자를 보냈다. 법무법인에서 가사 전문 변호사로 일하는 선배였다. 선배, 저 법률 상담 받고 싶어요. 이번 주 금요일 저녁에 시간 되세요? 답장이 금방 왔다. 무슨 일이야? 금요일 6시에 사무실로 와. 나는 폰을 주머니에 넣고 세미나 홀로 들어갔다. 이틀이 남았다. 그동안 준비하면 된다.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나는 영상 파일을 클라우드 3곳에 분산 저장했다. 회사 서버, 개인 외장 드라이브, 그리고 부모님 댁 서랍에 넣어둔 USB. 세무사 일을 하면서 배운 것 중 하나였다. 중요한 서류는 항상 원본과 사본을 최소 3곳에 보관하라. 집에 도착하니 남편이 소파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잘 다녀왔어? 피곤하다. 씻고 잘게. 나는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다. 드레스룸에 가방을 넣고 화장을 지우고 남편 옆에 잠깐 앉아 뉴스를 봤다.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게. 이제부터 중요한 건 연기였다. 그날 밤 남편이 잠든 뒤 나는 거실로 나와 노트북을 열었다. 엑셀 파일을 새로 만들었다. 이름은 출입 기록 및 재산 피해 현황. 지난 2달간 내가 수첩에 메모해둔 내용을 옮겼다. 날짜, 시간, 출입자, 가져간 물건, 추정 금액, 냉장고, 카메라 영상에서 날짜와 물건을 대조하며 수치를 정리했다. 식재료, 주류, 의류, 잡화, 총액이 350만 원이 넘었다. 다음 주 동안 나는 소형 보이스 레코더를 2개 더 설치했다. 소파 아래에 하나, 식탁 다리 안쪽에 하나. 목소리가 인식되면 자동으로 녹음이 시작되는 제품이었다. 그리고 스마트홈 앱에서 알림 기능을 일부러 꺼놓은 척 보이도록 설정을 바꿨다. 하지만 실제로는 백그라운드에서 전부 녹화 중이었다. 그 주 수요일, 남편이 저녁에 갑자기 말했다. 수연 씨, 다음 주 토요일에 어머니 제사가 있어서 우리 집에서 해도 돼? 나는 잠깐 멈췄다. 제사요? 어머니 기일이 토요일이에요. 갑자기 날짜가 바뀐 것 같던데. 날짜가 갑자기 바뀌는 제사는 없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여기서 해요. 남편이 환해졌다. 진짜? 고마워. 수연 씨, 어머니도 좋아하실 거야. 그 순간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잘 됐다. 무대가 생겼다. 그 주 내내 나는 준비했다. 월요일에는 선배한테 연락해서 토요일 저녁 7시에 2명의 경찰관과 함께 우리 집으로 올 수 있는지 물었다. 주거 침입 및 절도 건으로 사전 상담을 마친 상태라 가능하다는 답이 왔다. 화요일에는 경찰서에 다시 들러 증거 파일을 USB로 제출하고 사건 접수를 완료했다. 수요일에는 집에 있는 귀중품과 중요 서류를 모두 친정에 옮겼다. 통장, 인감, 등기부등본 사본, 그리고 남편과 결혼 전 재산 분리 합의를 해둔 계약서 원본. 목요일에는 선배와 최종 미팅을 했다. 이혼 위자료 청구 소장과 부동산 인도 명령 신청서가 준비됐다. 금요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냥 평범하게 출근하고 퇴근하고 남편이 끓여준 라면을 먹었다. 완벽한 연기였다. 토요일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나 청소를 했다. 거실을 쓸고 화장실을 닦고 식탁을 정리했다. 남편이 수연 씨가 다 하네 하며 뒤에서 봤다. 응, 손님 오시는데 웃으며 대답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누이 남편이 오후 5시에 도착했다. 수연아, 어서 와. 아이고, 여기 오면 항상 좋다. 시어머니는 큰 가방을 들고 들어오시며 말씀하셨다. 나는 반갑게 맞았다. 어서 오세요, 어머니. 가방을 받아드릴게요. 시누이는 이미 드레스룸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언니, 나 이 코트 저번부터 탐났는데
그거 좋지. 나는 웃으며 답했다. 시아버지는 냉장고를 열었다. 수연이가 한우 사다 놨네. 오늘 제사밥은 여기서 먹자고. 나는 안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다. 폰을 꺼내 선배한테 문자를 보냈다. 선배, 다 오셨어요. 7시 10분에 올라와 주세요. 곧바로 답장이 왔다. 알겠어. 준비됐어. 거실에서 고기 굽는 소리가 들렸다. 웃음소리와 잔 부딪히는 소리.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다. 아이, 이 집이 역시 제일 편해. 넓고 좋고. 신우이가 맞장구를 쳤다. 오빠, 이 집에 오빠 이름 왜 없어? 공동 명의로 하면 되잖아. 남편 목소리가 들렸다. 수연이가 워낙 꼼꼼해서 그게 쉽지 않아. 시어머니가 말씀하셨다. 어머니가 방법을 알아봤어. 증여 형식으로 하면 세금도 줄일 수 있대. 이번에 수연이한테 한번 얘기해봐. 지금 분위기 좋을 때. 나는 안방에서 그 말을 들으며 시계를 봤다. 6시 55분. 7시 정각이 되자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더 커졌다. 오늘 고기 너무 맛있다. 와인도 좋고. 어머니, 이 집 오면 기분이 좋아져요. 나는 천천히 안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왔다. 테이블에는 고기가 가득했다. 신우이는 내 코트를 들고 소파 옆에 서 있었다. 냉장고 문이 열려 있었고 시어머니는 안에 있는 와인을 꺼내 가방에 넣고 계셨다. 남편은 맥주를 마시며 TV를 보고 있었다. 나는 현관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어머니, 혹시 오는 분 계세요? 시어머니가 물으셨다. 아, 제 직장 동료예요. 잠깐 들를 것 같아서요. 그 순간 초인종이 울렸다. 딩동. 나는 도어락 버튼을 눌렀다. 문이 열렸다. 선배가 먼저 들어왔다. 그 뒤로 제복을 입은 경찰관 2명이 따라 들어왔다. 거실이 순간 조용해졌다. 시어머니 손에서 와인병이 멈췄다. 신우이는 코트를 든 채 굳어버렸다. 시아버지는 젓가락을 내려놓으셨다. 남편이 벌떡 일어섰다. 수연 씨, 이게 뭐야? 선배가 명함을 꺼내들며 침착하게 말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정석의 가사 전문 변호사 박지은입니다. 옆에는 마포경찰서에서 나오신 경찰관 2분입니다. 주거침입 및 절도 사건으로 출동하셨습니다. 경찰관이 앞으로 나섰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신원 확인하겠습니다. 시어머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아니, 무슨 주거침입이에요. 며느리 집에 제사 지내러 온 건데. 선배가 나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이수연 씨, 오늘 이분들을 초대하셨습니까? 나는 똑바로 대답했다. 제사를 허락한 적은 있습니다. 고기 파티와 제 물건을 가져가는 것은 허락한 적 없습니다.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이셨다. 수연아, 이게 무슨 짓이야. 가족끼리. 나는 조용히 핸드폰을 꺼내 TV에 화면을 미러링했다. 제주도에서 녹화한 영상이 재생됐다. 화면 속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다. 수연이 친정엄마는 여기 못 오게 해. 그 다음은 시아버지였다. 장모가 드나들기 시작하면 집안 분위기가 달라진다고. 신우이 목소리가 이어졌다. 서류상으로 오빠 전세 계약 넣어놓으면 나중에 재산 분할할 때 오빠 몫이 더 잡히잖아. 남편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알겠어요. 어머니, 영상이 끝났다. 거실이 죽은 듯이 조용했다. 시어머니가 소파에 털썩 앉으셨다. 신우이가 들고 있던 코트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남편은 시선을 내리깔았다. 나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 2개를 꺼냈다. 첫 번째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고기와 와인 사이에. 이것은 부동산 인도 명령 신청서입니다. 이 집은 저 단독명의 재산이며 정당한 초대 없이 출입한 기록이 있으므로 즉각적인 퇴거를 요구합니다. 두 번째 봉투를 그 옆에 내려놓았다. 이것은 주거침입 및 절도 혐의로 제출한 형사 고소장 사본입니다. 원본은 이미 마포경찰서에 접수됐습니다. 시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절도라니. 우리가 뭘 훔쳤어. 나는 냉장고를 가리켰다. 지난 2달간 제 허락 없이 가져가신 식재료, 주류, 의류 합계가 350만 원입니다. 날짜별, 품목별로 정리된 엑셀 파일과 영상 증거가 있습니다. 세무사 일하면서 장부 정리는 익숙합니다. 신우이를 향해 말을 이었다. 그리고 지금 드시고 계신 코트, 저 한 번도 가져가도 된다고 한 적 없습니다. 다시 걸어주세요. 신우이가 아무 말 없이 코트를 소파 옆 의자에 걸었다. 나는 남편을 봤다. 남편의 눈이 충혈되어 있었다. 수연 씨, 나는 진짜 몰랐어.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나는 목소리를 낮췄다. 자기가 어머니한테
비밀번호 알려줬잖아요. 영상에 다 나와요. 수연이는 아직 몰라요. 라고 했잖아요. 이사 첫날 밤에 남편이 입을 다물었다. 경찰관이 나섰다. 오늘은 신원 확인을 마치고 추후 출석 통보를 드리겠습니다.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다. 그럼 오늘 그냥 가면 되는 건가요? 경찰관이 답했다. 오늘은 귀가하십시오. 다만 해당 주거의 임의 출입은 삼가셔야 합니다. 이후 통보에 따라 출석하셔야 합니다. 시어머니가 천천히 가방을 들었다. 와인병이 가방 안에서 소리를 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냉장고에서 꺼내신 것 두고 가세요. 시어머니가 멈췄다. 가방에서 와인을 꺼내 식탁에 올려놓으셨다. 아무도 말이 없었다. 시누이가 시아버지 팔을 잡았다. 4명이 차례로 현관을 나갔다. 마지막으로 나가시면서 시어머니가 돌아보셨다. 수연아,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현관문이 닫혔다. 선배가 내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잘했어, 수연아. 증거가 이렇게 완벽하니까 진행이 빠를 거야. 고마워요, 선배. 경찰관들도 인사를 하고 나갔다. 거실에 남편과 나만 남았다. 테이블에는 반쯤 구워진 고기와 빈잔들이 있었다. 남편이 소파에 힘없이 앉았다. 한동안 아무 말이 없다가 입을 열었다. 수연 씨, 우리 다시 이야기할 수 없어요? 나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따랐다. 천천히 마시고 남편을 봤다. 이야기요. 뭘요? 어머니한테 비밀번호 알려주고 내 엄마 문 앞에서 돌려보내고 재산 빼돌리자는 계획에 고개를 끄덕인 것, 이야기로 해결돼요? 남편이 눈을 감았다. 나는 소파 사이드 테이블에서 서류를 꺼냈다. 이혼 합의서예요. 유책 배우자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서명하시면 위자료 4천만 원. 이 집에 대한 어떠한 권리 주장도 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됩니다. 서명 안 하시면 재판으로 갑니다. 그러면 더 오래 걸리고 더 많은 게 드러나요. 남편이 내 눈을 봤다. 그의 눈이 흔들렸다. 수연 씨, 나는 수연 씨를 사랑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사랑하는 사람의 엄마를 문 앞에서 돌려보내지 않아요. 일주일 드릴게요. 그 안에 서명해 주세요. 나는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창밖에 한강이 보였다. 야경이 물 위에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침대에 누웠다. 눈을 감았다. 이상하게도 그날 밤 깊이 잠들었다. 그로부터 2달 반 뒤 법원 조정실이었다. 선배가 내 옆에 앉아 있었고 남편은 맞은편에 자신의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읽었다. 피고 정민호는 유책 배우자로 인정하며 원고 이수연에게 위자료 4천만 원을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원고명의 부동산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며 즉시 퇴거한다. 양측은 본 조정과 동시에 이혼에 합의한다. 조정위원이 고개를 들었다. 이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선배가 답했다. 남편 쪽 변호사도 고개를 끄덕였다. 서명란에 이름을 썼다. 손이 떨렸지만 글자는 반듯했다. 이수연, 본님이라. 조정실을 나오는 복도에서 남편이 내 이름을 불렀다. 수연 씨, 나는 걸음을 멈췄다. 정말 미안해요. 수연 씨한테 잘못했어요. 나는 잠깐 그 사람을 봤다. 나는 알아요. 잘 사세요. 그리고 돌아섰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 사이 시댁 쪽에서는 형사 절차가 진행됐다. 주거 침입과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은 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합의금 800만 원을 지급하고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냈다. 나는 합의했다. 단, 조건을 달았다. 앞으로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 것. 그리고 가져간 물건 전량 반납. 2 조건을 서면으로 받아냈다. 그 이후로 연락이 없었다. 10월의 어느 토요일 오전, 인터폰이 울렸다. 화면에 엄마 얼굴이 나왔다. 수연아, 엄마야. 나는 버튼을 눌렀다. 어서 오세요, 엄마.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잠시 뒤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었다. 엄마가 양손 가득 장을 들고 서 있었다. 된장찌개 끓여줄게. 고등어도 사왔다. 나는 엄마 손에서 장바구니를 받으며 웃었다. 어서 들어와요, 엄마. 엄마가 들어오셨다. 거실을 둘러보셨다. 한강이 창밖에 있었다. 수연아, 집이 정말 좋다. 엄마가 낮게 말씀하셨다. 네가 번 돈으로 네가 산 집이잖아. 나는 엄마 옆에 섰다. 엄마, 앞으로 자주 오세요. 비밀번호 알려드릴게요. 엄마 생년월일로 해뒀어요. 엄마가 말을 잃으셨다. 잠시 뒤 눈가를 손으로 닦으셨다. 엄마, 왜 울어요? 아니야,
엄마가 웃으셨다. 그냥 고마워서. 엄마는 부엌으로 들어가 된장찌개를 올리셨다. 된장 풀리는 소리가 났다. 파 써는 소리가 났다. 집안에 구수한 냄새가 퍼졌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 장면을 보았다. 내 부엌에서 엄마가 밥을 짓는 장면을. 이게 당연한 일인데 당연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같이 하고 엄마는 작은 방에 짐을 푸셨다. 오늘 자고 가세요. 엄마, 엄마가 괜찮겠어? 당연하죠. 엄마가 침대 위에 앉으셔서 창밖을 보셨다. 한강이 밤에도 반짝였다. 수연아, 엄마가 여기 올 때마다 항상 제일 좋은 방 써도 돼? 엄마가 어디서 주무시든 다 제 집이에요. 나는 방문을 닫기 전에 말했다. 잘 자요, 엄마. 작은 방에 누웠다. 벽 너머에서 엄마가 숨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평화로웠다.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었다. 냉장고 안에 누가 손댈까봐 불안해하지 않아도 됐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올 때 낯선 신발이 있을까 걱정하지 않아도 됐다. 그냥 조용히 내 집이었다. 다음날 아침 엄마가 일찍 일어나 밥을 지으셨다. 미역국도 끓이셨다. 내 생일도 아닌데 미역국이에요? 그냥 끓이고 싶어서. 우리는 마주 앉아 아침을 먹었다. 엄마가 김을 내 밥그릇에 올려주셨다. 어렸을 때도 그랬던 것처럼 엄마가 나가시기 전에 현관 앞에서 오래 안아주셨다. 수연아, 엄마가 자주 올게. 네, 엄마, 자주 와요. 비밀번호는 엄마 생년월일이니까 언제든지 눌러요. 엄마가 문 밖으로 나가셨다. 나는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거실로 돌아왔다.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다. 엄마가 쓰다듬은 부엌, 엄마가 앉았던 자리, 엄마 냄새가 남은 집. 도어락 화면에 불이 켜졌다. 환영합니다. 이수연. 나는 그 글자를 보며 웃었다. 이제 진짜 내 집이다. 나를 환영하는 집,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집. 발코니로 나갔다. 한강 바람이 불어왔다. 10월의 바람은 선선했다. 맑고 깨끗했다. 나는 눈을 감고 그 바람을 얼굴로 받았다. 12년 반이 걸렸다. 집 한 채가 진짜 내 집이 되기까지.